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본의 쿠스노키 마사시게라는 군인이죠. 장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일본 역사, 특히 그 고대 일본 역사, 제가 일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인데요. 이 코스노기 마사시계는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쯤에 살았던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약간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일본의 같은 시기의 역사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쿠스노기 마사시계 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쿠스노기 마사시계의 초상화라고들 얘기합니다. 뭐, 천년 전 일이니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천년 아니군요. 한 700년 전 일이니까요. 일본의 역사를 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는 이제 소위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하는 일본 왕하고 그 밑에 귀족들이 당연히 정치를 했겠죠.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전기에 보면 그 정치가 귀족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왕하고 왕에 가까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했죠. 쌍기가 중국에서 와서 그 광종 때, 초기 광종 때 그 과거를 처음 도입했다고 했는데, 과거를 해서 시험 봐서 일부를 뽑았지만 여전히 그거는 작은 부분이었고, 그럼 과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뽑았냐? 그냥 그 친한 귀족들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등용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했던 것이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역사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그거를 깨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과거가 도입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실력으로 되는 거고 집안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일본 역시 이제 처음에는 그 천황하고 천황 주변의 귀족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 밑에 무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슨 나라의 중요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하고 평시에는 왕이나 귀족들 주변에서 경호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곧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그 지금 당시의 수도인 교토죠. 교토 근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기 동경이나 아니면 후쿠오카처럼 먼 곳에서 그 인생에 우리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그 병역의 의무를 치듯이 그 몇 년간 교토로 불려가서 거기서 막일도 하고 경호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 제가 만든 유튜브 중에 겐페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원시와 평시라는 두 무사 집단이 전쟁을 벌입니다. 정확히는 이 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천황하고 귀족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서로 싸우려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쪽은 원시랑 편먹고 한쪽은 평시랑 편먹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귀족이나 천황이나 천황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이던 중에 처음에는 평시가 이겼고 나중에 궁극적인 승자는 겐시 원시인데, 그 원시의 궁극적인 승자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그 다음에 요시츠네 형제입니다. 미나모토가 원시를 또 발음하는 방법이 미나모토, 그래서 원시 또는 미나모토라고 부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황족하고 황태자하고 귀족들의 대리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와중에 오히려
그 귀족들의 세력은 완전히 약화되고 이 전쟁을 실제로 수행했던 무사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우연인지 우리나라 고려에서 무신 정권이 들었죠. 정중부의 난 그래갖고 뭐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최충원의 최씨 무인 정권 나가는데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본도 귀족에서 무신으로 정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승자인 미나모토 겐시 원시의 그 자손인 미나모토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고 평시를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수아비가 된 천황하고 귀족들을 무시하고 세운 것이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가마쿠라는 지금 동경에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요. 일본 이렇게 지도 보면 중간인데요. 동경에서 보면 오사카나 이 교토가 서부죠. 그래서 이쪽에 전통적으로 있는 천황과 귀족들에 떨어져서 자기네들의 본고장이 그러니까 천황 귀족들은 다 지금의 교토 오사카에 살았는데 무인들은 그 근처에 살기보다는 지금 동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 가마쿠라를 중심으로 동경 근처에 많이 살았죠. 그쪽은 뭐 귀족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은 아직 일본으로 봐서는 야만 지대라서 무인들을 파견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무인들이 사무라이들이 많이 살았고 이 가마쿠라 막부를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엽니다. 예, 한번 그 지난번 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고요.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의 주인은 미나모토 씨가 아니라 호조 씨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미나모토하고 미나모토의 아들들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차례로 죽어갑니다. 차례로 죽어가는데 호조가 누구냐면 미나모토가 평시인태 패배해서 여기서 쫓겨왔을 때 미나모토를 자기 사위로 삼은 사람이 호조예요. 그래서 미나모토가 평시에게 패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호조가 자기 사위로 삼아서 세력을 키워서 미나모토가 평시를 무찌르고 일본을 통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나모토보다 호조 세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미나모토하고 미나모토 아들들이 다 죽어서 미나모토 원씨 가문의 대가 끊기니까 당시 천황인 저 잘못 적었네요. 고토바 천황 여기 아니군요. 고토바 천황이라는 사람이 한번 볼까요? 뒤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호조 씨가 처갓집인 호조 씨가 이상하게 가마쿠라 막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의 처갓집인 미나모토를 사위로 삼았던 호조 씨에 의해서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이 호조 씨가 150년간 머무르면서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고 고다이고 천황을 위해서 싸운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쿠스노기 마사시게라는 군인입니다. 이 둘이 호조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333년에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무로마치 막부인데요. 요 1333년하고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진 1336년 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쿠스노기 마사시기하고 고다이도가 호조를 물리쳤는데 3년 만에 다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아시카가 가문이 이 둘을 물리치고 새로운 사무라이 정부를 여는데 그게 무로마치 막부고 무로마치 막부가 지금 교토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마쿠라는 동경 쪽, 그 다음에 교토 쪽에 무로마치 아시카가 다카우치에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고요. 이 무로마치 막부가 가다가 점점 약해집니다. 1573년에 망하지만 사실은 그 한참 전인 1400년대 이미 약해져서 일본은 전국시대가 되고요. 명목상 무로마치 막부만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한 일본은 모든 막부가 한 100 몇십 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200 몇 년 같지만 이 240년 중에 한 150년은 사실은 100년은 사실은 전국 시대라서 무로마치 막부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한두 번 소개했던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무로마치 막부의 문을 닫고 서로 이제 일본을 통일하죠. 오다 노부나가 거의 통일한 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히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 토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킨 도쿠가와가 1603년에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에도 막부를 열어서 이 에도 막부가 260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 사카모토 료마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메이지 유신으로 도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중기 1185년 무신의 난, 고려 무신의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신의 난이 원나라 몽골 침입 때 그 최씨 가문이 몰락하면서 다시 문신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처음 이제 몽골 식민 지배를 받다가, 그렇지만 그 몽골 침입을 받지 않았던 바다로 막혀서 일본은 이렇게 계속 무신이 집권하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부가 바뀌고 다음 막부가 들어서는 이때 영웅들이 나오게 되죠. 사카모토 료마나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메이지 유신,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고 처음 가마쿠라 막부를 연 겐페이 전쟁, 미나모토, 이런 사람도 조금 들어봤을 텐데,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세우는데 중간에 있던 고다이고 천황하고 쿠스노기 마사시게는 비교적 상대적 잘 알려지지 않고 오래전 사람이라서 자료도 많지 않은데요. 오늘 이쪽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조 가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를 사위로 삼아서 이 원씨 겐씨를 도와서 평씨를 멸망시켰죠. 요리토모가 사망하고 그 자식들도 상환한 다음에 고토바 천황, 고다이고가 아닙니다. 고토바 천황. 그러니까 그 가마쿠라 초기에 고토바 천황이라는 사람이 뭐야, 이제 겐씨가 다 대가 끊겼네.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권력을 잡겠다. 미나모토의 권력을 내가 가져오겠다. 라고 했을 때 사무라이들이 당황합니다. 왜? 자기 구심점인 미나모토가 다 대가 끊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내,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사위니까 호조씨겠죠. 아내 마사코라는 호조 마사코가 무사들을 설득합니다. 아니, 지금 다시 천황하고 귀족의 권력을 넘기면 우리가 옛날에 걔네들 밑에서 얼마나 그 인간 대접 못 받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의 무신의 난도 그렇게 일어났죠. 귀족들하고 왕이 막 파티를 즐기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경비를 세우고 하루 종일 안 먹고 지네들만 막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맨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니 너희만 신하냐, 우리도 신하인데 너희는 맨날 이렇게 주지육림에서 즐기면서 우리 보러는 밥도 한 그릇 안 주고 맨날 보초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근데 당시 일본 사무라이들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고토바 천황에게 다시 이 정권을 넘기면 가마쿠라 막부가 우리가 설립한 가마쿠라 막부가 망하고 우린 다시 옛날처럼 대접 못 받는 노비 취급받는 무사 가무라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무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네가 천황이면 나냐로 천황을 물리칩니다. 당시 천황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이 마사코라는 여인이 천황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렵게 얻은 피로 싸워서 이긴 권리를 다시 내주게 된다. 그래서 고토박 천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귀양을 보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를 설립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무사들이 천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사들만의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나모토 가문은 대가 끊겼죠. 그 호조 가문의 마사코가 사실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쇼군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나모토가 쇼군이었는데 이 쇼군이 아니고 쇼군의 처가의 사람들을 이제 호조씨 가문의 사람들 식켄이라고 근데 집권이라고 함을 씁니다. 식켄인 호조 가문이 실권을 지는 것이 가마쿠라 막부의 특징입니다. 이런 가마쿠라 막부가 1500년 가량 오면서 잘 이제 통치를 했지만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원나라 몽골이 침입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당황하고 아니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오냐. 그 고려가 망했던 원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한 데더라. 다행히 태풍 가미카제가 2번 불어서 원나라를 격퇴하도록 해주지만 어쨌든 이런 충격이 한 번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나라나 중국하고 자꾸만 교류하다 보니까 화폐가 도입되고 상업이 발달합니다. 전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 귀족 정치에서 무사로 온 다음에는 칼싸움 잘하는 무사 계급에 태어나면 완전히 특권층이었는데 아무리 무사라 해도 돈이 없거나 상수를 배우지 못하면 이제 천민으로 알았던 상인에게 빚을 져갖고 무사 계급이 쩔쩔매는 그래서 무사 계급이 점점 몰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만이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가마쿠라 막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저 근본도 없는 상인에게 우리가 빚을 졌다고 우리가 이제 막 집도 내주고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상황이 당연하지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천황 귀족 무사 가문에서 자꾸만 아들 둘 셋 낳다 보니까 아들끼리 이게 뭐 그 아들들이 뭐 지금 돈을 벌 수 있나요? 농사를 짓나요? 뭐 저기 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아버지의 그 땅하고 성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천황 집안도 둘로날 싸우고 귀족도 싸우고 정말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를 호조 가문의 식겐 그 가마쿠라 막부를 통치한 호조 가문이 잘 중재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결국은 호조 가문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부실해서 중재 역할을 못하고 게을리하고 나태해지고 부정부패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막 쌓였죠. 근데 이것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올라서는데 좀 막무가내 고집장이 이상주의자 천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150년간 그 호조씨가 가마쿠라 막부에서 통치를 하는데 갑자기 가마쿠라 막부를 자기가 무너뜨리겠다고 선언을 해요. 가마쿠라 막부 내가 무너뜨리겠다. 부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가마쿠라 막부에 막 일릅니다. 우리 천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좀 말려라.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막 죄를 받아서 가마쿠라 막부가 막 그 귀향도 보내고 그래서 천황인데 막 벌 받고 귀향 가고 하는데 워낙 고집쟁이라서 이 사람이 뭐 싸움을 할 능력도 없는데 계속 막부랑 대립하고 막부도 천황을 죽이기까지 뭐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사카 남부에 있는 쿠스노기 마사시게 오늘의 주인공 쿠스노기는 농나무라는 나무를 쿠스노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재밌습니다. 성이 농나무예요. 쿠스노기라는 마사시게라는 사람이 돌연 등장해서 내가 군대는 적어요. 군대는 2,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천황을 도와서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 쿠스노기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죠. 근데 쿠스노기가 이러니까 천황이 힘을 얻어갖고 막 그 군대를 모아서 그 가마쿠라 막부랑 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봤자 그 군대는 한 2,000명인데 그 가마쿠라 막부 쪽에 군대가 많이 있겠지만 오사카 쪽에도 5만 명의 군대를 가마쿠라 호조 가문이 파견해놓고 있는데 이 5만의 군대가 이 고다이고 천황하고 쿠스노기인가 뭔가 하는 애를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쳐들어옵니다. 5만 대 2천이니까 아주 마음 편히 먹고 왔죠. 그때 유명한 것이 치하야 성이라는 오사카 남쪽에 있는 산에 있는 성에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2,000명의 쿠스노기 군이 치하야 성에 들어박혀서 5만 명의 호조 군과 싸우는데 한 줌도 안 될 것 같았는데 2월부터 5월까지 70일간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커녕 이 성을 점령하려다가 호조 군대만 막 죽어나갑니다. 어떻게 했냐?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철조망은 없었죠. 가시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철조망 같은 거를 성에 삥 둘러놔서
군대가 이 철조망을 너무 막 아프고 손을 못 대니까 못 돌아가게 만들고요. 돌과 나무 같은 거를 산성에 잔뜩 쌓았다가 가까이 오면 이걸 막 굴려서 산 밑에 있는 군인들이 나무에 짜부러져서 죽습니다. 또 인형을 지프로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군인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세워놓으면 적군이 밤에 이 인형들이 쿠스노기 군대인 줄 알고 습격하거든요. 그럼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다 불을 붙이거나 거기에 돌을 던져갖고 인형, 뭐 자기 쪽은 인형이니까 부서져도 돼요. 그 몇백 명씩 그 적군을 죽이는 이런 신비한 이런 뭐 당시에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뭐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이런 전법들이 다 일반화됐지만 당시에는 아니 돌과 나무를 산에서 굴려 가시철조망 인형으로 저기 군인인 척 해갖고 유인해. 그 다음에 이 나무 가시철조망을 넘으려고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가시철조망 위에 넣고 돌진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 사다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갖고 또 다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기발한 전략으로 2천 군대가 5만의 호조군에 맞서서 싸우고요. 이렇게 5만이 안 되니까 이제 동경 가마쿠라 쪽에 있던 거기에 주력군이 있죠. 주력군 중에 일부를 그 호조 가문이 자기 친족인 아시카가시한테 야 너희가 여기 교토 쪽에 있는 5만 명 왜 이렇게 싸움을 못해? 가서 오사카 쪽에 가서 네가 이 쿠스노기를 물리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카가가 교토 오사카까지 가서 쿠스노기를 물리치지 않고 쿠스노기를 공격하던 이 5만의 호조군을 다 죽입니다. 배반을 한 거죠. 고다이고 천황한테 저는 천황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 나중에 무로마치마쿠를 세우는 아시카가 다카오지에 의해서 이 오사카 교토 쪽에 천황 부군에, 그러니까 천황이 군대도 없이 일으켰는데 이 쿠스노기가 2천의 군대로 분발하지만 도대체 이크에서 뭐가 될 건가 했는데 동쪽에서 호조 가문이 보낸 주력군 중에 하나인 아시카가 호조를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호조가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호조가 너무 강력하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이 보니까 작은 치아야 성도 함락 못 시키는 호조 군대가 이렇게 약했나?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호조를 배반하고 불길처럼 배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조 씨도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얻을 교훈이 아주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굽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점, 이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 하는 순간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전부 공격을 해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최고의 권좌에 오른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자기가 약한 모습만 보이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훈을 주고요. 가마쿠라에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가마쿠라는 동쪽, 서쪽, 북쪽 3면이 아주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요새이고요. 남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 당시 호조군의 해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바다로 식량 같은 걸 운반하고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는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쪽, 서쪽, 북쪽은 산으로 천연 요새라서 공격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함락시키냐? 그쪽 무사들이, 왜냐면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호조 부하니까. 딱 한 군데 저는 그냥 재밌어서 소개시켜드립니다. 한 군데 약점이 있었는데 바다하고 이 험한 산이 이어진 곳에 갯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썰물이 하면 이 갯벌이 확 드러납니다. 이 갯벌은 산으로 막힌 요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질척질척하지만 건너갈 수 있고, 바다에 있는 해군이 이 갯벌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썰물 때 요 산성과 바다 사이에 갯벌로 와 몰려가서 가마쿠라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1333년에.
근데 고다이고 천황이 이제 권력을 잡았죠. 왜 쿠스노기가 도와서 했으니까.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잡았는데 150년에 이 가마쿠라 막부 무사들의 정치를 다 원점으로 돌리고 없던 걸로 하고 천황과 귀족이 통치하는 사회, 즉 미나모토 요리토모하고 그 부인 마사코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그걸로 무신을 설득했던 이제 귀족하고 천황이 최고고 너희 사무라이들은 우리의 시다발이다. 우리의 경호원이고 그 신하와 비슷한 그 밑에 것들로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다이고 천황이 호조를 물리쳤나요? 고다이고 천황에 호응한 아시카가 등의 또 다른 무사들이 아시카가 등의 사무라이들이 호조라는 사무라이를 멸망시킨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다이고 천황이 참 무모하게 용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카가들이 당연히 아니 이 천황 이 사람 뭐야 지금 자기가 무슨 호조를 멸망시켰나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서 멸망시켰는데 아니 지금 우리 보러 다시 옛날 그 천안 신분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오늘의 어쨌든 주인공인 쿠스노기 마사시게는 이때 고다이고 천황의 편을 듭니다. 왜? 나는 천황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몇천 명의 군대로 아시카가 군대와 싸울 수가 없죠. 이 전 모든 사무라이들이 지금 고다이고를 죽이려고 하는데 쿠스노기가 이걸 지키다가 정말 근데 놀랍게 또 하루 종일 항전을 해서 적은 숫자로 몇백 명으로 몇만의 적을 이렇게 저지시키다가 결국은 하루 만에 군대가 다 죽고요. 쿠스노기 가족은 마사시게를 비롯해서 자결하는 것으로 끝나고 당연히 고다이고의 통치도 끝나고 아시카가 다카오치가 이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돼서 무로마치 막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쿠스노기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뭔가 그 천황에게 충성심 하나로 하다가 정말 자기 입속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훌륭한 군인인데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요즘 그 쿠스노기가 많이 일본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조와 천황을 위해서 죽자 뭐 가미카제 전략으로 비행기를 타고 적군에게 돌지해서 자살 특공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쿠스노기가 상당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스노기 마사시게 글쎄요 그냥 정치적으로는 너무 고지식하고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 군인으로서는 정말 당시 일본의 최고 지금도 일본에서 손꼽히는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기발한 전략으로 소수의 군대로 적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 대상.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라이들은 다 쿠스노기의 전략을 연구했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한 우리나라엔 잘 안 알려졌지만 일본에서는 이 막부가 바뀐다는 거에 한 영웅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